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O2 전반사까지 진도를 우리가 나갔고요. 전반사와 스넬의 법칙 문제 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2는 132쪽이고요. 수능 2점 같은 경우엔 전부 다 풀진 않을 건데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좀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P, Q점의 매질의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짝지은 것은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라 그랬냐면 얘가 이동한 그 찰나의 그 순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P는요 위로 올라가야 할 거고요. Q는 아래로 내려가야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는 건 매우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2번은, 우리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 근데 F는 T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T분의 1을 이용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 T가 뭐였냐면 T라고 하는 건 주기였죠, 주기.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건 진동수였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파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D가 파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T고요. 속력은 V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게 되면 V는 주기분의 파장 따라서 T분의 D가 될 거고 정답은 2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3번 문제 한번 보면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어디로 진행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행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이고 점 P와 Q는 매질의 한 점이다. 그림 나는 P의 변이를 나타낸 건데 얘는 P의 변이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P는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P가 지금 가인 이 순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습은 여기에 있겠죠. 그럼 얘는 파동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따라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기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역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기역 방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기 기역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은 1cm다. 이건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리이기 때문에 X축 잘 봐야 돼.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즉 4m. 파장은 4m가 되고요. 4m가 아니네. 미안. 4cm. 4cm가 되고요. P라고 하는 게 그래프 나에서 봤을 땐 시간이죠. P라고 하는 게 한 번 진동을 하는데 몇 초가 걸렸지? 4초. 주기가 4초구나. 그럼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는 T분의 람다로 구한다 했으니 여기서는 4초분의 4cm. 따라서 얘는 1cm per second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고요. 가의 순간으로부터 3초 후 Q의 변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Q는 현재 여기에 있는데 파동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3초 후. 그러면 우리 주기가 4초였잖아. 주기는 4초면요. 얘를 4등분 할 거예요. 4등분. 왜 4등분 할 거냐면 얘가 하나의 지점에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게 한 번 진동한 거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에 대해서 왕복하기 때문에 주기를 4등분하면 얘는 1초, 2초, 3초, 4초가 됐을 때 한 번 진동하는 거예요. 주기가 4초라서. 그럼 P는요. 여기 가로 가서 볼게요. 가로.
P래. 미안. Q는요. 현재 여기 있었는데 3초 후 얘는 1초, 2초, 3초가 걸릴 겁니다. 따라서 Q의 변이는 3cm가 아니라 몇이다? 0이다. 이것이 틀리게 되죠. 정답은 2번. 주기를 구하고 주기를 4등분 해라. 라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요. 물결파가 나와요. 우리 굴절과 관련해서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결파의 속도는 뭐에 의해 정해지냐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더 빠르다. 그다음 V는 F 람다인데 F 즉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그랬고요. 따라서 V는 뭐에 비례한다? 파장에 비례한다. 그럼 매질 1에서 2로 갈 때 파장이 우리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람다 1이 람다 2보다 더 크죠. 그럼 따라서 V1이 V2에서보다 더 크겠죠. 그럼 얘가 물결파라면 항상 파면 그려야 돼. 이렇게 딱 그리고 파면에 대해 수직이게. 그 다음에 항상 V절은 뭐 그려라? 법선 그려라.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로 꺾였죠.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매질 2에서가 더 느리다 라고 구하든 파장의 길이를 보고 매질 2에서가 더 느리다. 어찌됐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속도는요. V1이 V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1에서가 깊은 물이고요. 2에서가 얕은 물인 걸 알 수 있죠. 1에서가 2에서보다 깊다. 맞고요. 진동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1에 대한 2의 굴절률 어떻게 구한다는 우리 스넬의 법칙.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요. 다 써보자. n1분의 n2. 얘만 앞에 게 밑으로 간다 그랬고 나머지는 뒤에 게 다 밑으로 분모로 간다 그랬죠. v1분의 v2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따라서 굴절률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가세요. 조금 더 이제 스넬의 법칙과 관련된 그게 나오는데 핀 1에서 핀 2로 간대요. 공기에서 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V 공기랑 V 물 누가 더 빠르냐? 당연히 공기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순서로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항상 굴절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다? 느린 쪽으로 일어난다. 그럼 원래 굴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였네? 아래쪽에 물이 있어? 공기가 있어? 물이 있죠. 항상 굴절은 어느 쪽으로 한다? 굴절은 느린 쪽으로 한다. 여기선 물 쪽이죠. 그래서 기억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원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여기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요.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이니까 N, 공, 물. 그러면 N, 공, 분의 N, 물은 람다, 물분의 람다, 공은 V, 물분의 V, 공은 사인 R분의 사인 I.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입사각 굴절각. 여기서 위에 그림 보면 여기가 굴절각이고요.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럼 사인 여기 I고 R이 겹치네. 아무튼 여기 사인 얘도 이렇게 사인이죠. 그럼 얘는 우리 반지름을 D라고 합시다. 원의 반지름이 D라고 하면 D분의 CD 분의 D분의 AB가 되니까 약분하면 CD분의 AB가 돼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고요.
반원통을 사용한 까닭은 C에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날 때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건 맞다 보시면 돼요. 원형이기 때문에 빛이 진행할 때 직진해서 굴절하지 않고 나옵니다. 만약에 원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여 있었다면 얘가 꺾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좀 확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좀 많이 그려야 돼서. 문제 주어지는 게 매질 1에서 60도로 입사하고요. 매질 2에서는 세타로 진행 굴절해서 나옵니다. 공기에 대한 이해 굴절은 루트 2래요. 그럼 첫 번째로 뭘 그릴 수가 있냐면 정삼각형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직각일 거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고요. 그러면 공기에서 매질 1로 갈 때에 이게 법선이니까 굴절각은 30도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공기에서 1로 진행할 때 N 공기 분의 N1은 다 써볼까? V1분의 V0은 람다 1분의 람다 0은 사인 저기서 굴절각 30도 분의 사인 60도 입사각.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N 공분의 N1의 굴절률은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인데 공기에 대한 굴절률은 1이죠. 따라서 얘 1이니까 없어지고요. 따라서 N1에 대한 굴절률은 루트 3이다. 그래서 D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행할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얘가 법선이 요래요. 그러면 여기서 법선과 이루는 각 얘 30도야. 왜? 법선과 법선이 연장선을 만나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쵸? 그러면 30도로 입사해서 세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써보죠. N 2에서 공기로 간대. 그러면 N 2분의 N 0은 속도 파장 모르니까 바로 사인으로 가면 사인 굴절각 세타분의 사인 30도. 그럼 공기 굴절률은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2분의 1은 사인 세타분의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N2분의 1은 2 사인 세타분의 1. 근데 2에 대한 굴절률은 루트 2였죠? 그쵸? 그럼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따라서 세타는 45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굴절률이 누가 더 커? 1에서의 굴절률은 루트 3, 2에서의 굴절률은 루트 2. 굴절률은 클수록 속도는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 루트 2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속력이 틀립니다. 굴절률이 크니까 속도는 더 느릴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6번은 3번이 됩니다. 우리 7번까지도 보면요. 7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게 있어서 두 단색광 여기서 두 단색광이란 말에 밑줄 좀 쳐야 되고 왜 쳐야 되냐면은 동일한 단색광이면 상관이 없는데 동일한 단색광이 아니라 두 단색광이면 다른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 색이 다르다는 건데
빛의 색은 빨주, 노초, 파남보 해서 최소 7가지가 있죠. 뭐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떠냐면 굴절률이 커요. 진동수가 크고요. 굴절률이 커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빨간색보다 보라색 빛이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입사각이 다르죠. 근데 굴절각이 똑같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꺾였냐 했을 때는 A보다는 B가 더 많이 꺾였죠. 그럼 B가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빨주노 좀 파란보라 따졌을 때 예를 들면 A는 빨간색이면 B가 보라색이란 얘기야. 뭐 꼭 아닐 수도 있겠지. 빨강 노랑일 수도 있고요. 빨강 초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더, A보다 B의 진동수가 더 어떻다? 크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미안. 잘못 말했어. B가 A보다 크다 그랬고. 기억 틀리죠? 굴절률은 1이 2보다 작다. 그러면은 둘 중 A와 B 중에 둘 중 하나만 보면요. 원래 가야 되는 것보다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깎였죠. 매질 2쪽으로. 그러면은 속도는 매질 1보다 매질 1이 매질 2보다 빠르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굴절률은 더 어떻다? 작다. 이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매질 2와 3에서를 볼 건데 매질 2에서의 A와 B의 속도를 볼 건데 어, 매질이 달라도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매질이 다르면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이주노초 파란보의 개념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동수가 클수록 좀만 내려쓸게.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럼 더 많이 꺾였다라는 건데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 차이가 더 크다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진공에서는 진동수 상관없이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주노초 파남보가 진공에선 속도가 똑같은데 매질로 들어간다 하면은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꺾인다고 했고 속도 차이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속도가 더 느려요. 어느 매질이든 상관없어. 이게 파이주노초 파남보가 다른 색깔에 나왔을 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진동수가 크면 굴절률이 크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얘들아. 파이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는 다 똑같다 그래. 뒤에 우리 전자기파를 배울 때도 그렇게 말해요. 파장, 진동수에 상관없이 속도는 다 똑같다. 단 어디에서만, 진공에서만. 진공에서는 진동수 상관없이 속도가 다 똑같은데 매질로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가든 물이든 유리든 어디로 들어가든 그러면 속도 차이가 나니까 꺾이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럼 따라서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꺾이니까 속도는 더 느리다. 따라서 진동수가 더 작은 A가 B보다 속도가 크다가 맞는 얘기고 4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어서 3점까지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3점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아직 그래도 전반산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점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낸 건데 1초 후에 이만큼 움직였대.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일단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을 찍어 볼게.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렸대? 1초. 그럼 다시 올라오는데 1초, 1초, 1초. 얘는 주기 t 한 번 진동 안에 걸린 시간이 몇 초다? 4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치니까 x축이 쭉 가서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가 람다는 2m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동수는 4분의 1Hz가 되는 거고요. V는 F 람다니까 혹은 T분의 람다니까 몇이 된다? 0.5m/s가 된다. 주기 2초다 틀리죠? 파장 2m다 맞죠? 진행 속력 0.5 맞죠? 4번이죠.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결파가 나올 때는 우리 깊은 물이 얕은 물에서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굴절이 일어나도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근데 F는 T분의 1이죠. 따라서 주기도 변함이 있다 없다? 주기도 변함이 없다. 그럼 파동이 굴절할 땐 뭐만 변한다? 파장만 변한다. 그래서 굴절이 할 때 V랑 람다는 비례한다.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이 더 길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얕은 물 갔다가 깊은 물 갔다 얕은 물 가요. 그럼 물결파의 파장은 A에서보다 B에서 길다. 속도가 누가 더 빨라? VA보다 B가 더 빠르죠. B에서가. 그럼 따라서 파장도 A보다는 B에서 더 길겠죠. 주기는 길다 뭔 소리야. 같다. 주기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속력은 당연히 깊은 물인 B에서가 더 빠르겠죠. B보다 C에서 크다는 틀린 말.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플러스 X방향으로 0.5m/s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파장이 몇이에요? 한번 진동하는데 파장은 1m네. 그럼 V는 F 람다니까 따라서 F는 0.5Hz가 되고요. 따라서 주기는 F분의 1이니까 2초가 됩니다. 그럼 진동수는 0.5Hz이다. 맞죠? 0.5Hz이다. 나 1.5초 P의 변이 한번 보겠습니다. P 여기 있네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오른쪽으로 이동한 순간 모습을 그려보라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지? 대강 요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 그럼 P가 어디로 가지? 아래로. 근데 한 번 진동하는데 얘들아 몇 초 걸려? 주기 2초 걸려요. 그럼 2초 4등분 해야지. 그럼 이렇게 가는데 몇 초? 0.5초. 0.5, 1, 1.5. 변이 몇이다? 0이 아니라 0.2가 되겠죠. 2.3초 P점의 운동 방향은 아래 방향이다.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가는데 0.5, 1, 1.5, 2, 2.3. 어느 방향이다? 아래 방향이다. 지금 봤습니다. 할 줄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푸는 거 좀 천천히 봐도 되니까 이해하시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4번 문제 봅시다. 가는 t는 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냥 파동 거리 그래프고요. 나는 x는 2에서 y의 시간에 따라 한번 봐봐봐. x는 이 지점에 어떻게 되고 있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네. 그럼 얘가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네. 그럼 파동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야? 요렇게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게 어느 쪽으로 간 거죠? 왼쪽으로 간대.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죠? 진행 속력 봅시다. 왼쪽 그래프를 보고는 뭘 할 수 있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쫙 몇? 파장은 4cm구나. 오른쪽 그래프 보면요.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죠?
2초 걸리죠? 이거 뭐야? 주기. F는 2분의 1Hz. 속력은 8cm다가 아니라 V는 F 람다는 T분의 람다니까.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4cm. 2cm/s. 2초일 때 X는 4지점에서,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 X는 4지점에서 Y는 2cm이다. 그럼 볼게. 얘가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4지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네. 주기 몇 초야? 2초야. 맞아?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리잖아. 그럼 얘는 한 번, 하나, 둘, 셋, 넷, 한 번 이렇게 진동하는데 2초 걸렸겠죠? Y는 2cm가 아니라 0.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부터 5, 6, 7 한번 볼게요. 5, 6, 7, 5, 6, 7. 물결파가 나오면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얘가 실제로 진행했을 그 방향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동 굴절해서 나가는 방향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 물결파를 왜 덜 그려줬을까? 얘가 요렇게 더 있었겠지. 얘가 요렇게 수직이게 가지 않을까? 파면과 수직이게 항상. 그럼 뭐 그려줘야 돼? 법선 그려줘야지.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 얘가 입사각이죠? 얘가 굴절각이죠. 여기 45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몇 도일까? 이렇게 90도니까 45. 근데 얘도 이렇게 90도니까 여기도 45도. 아, 얘 입사각. 45도. 굴절각은요? 여기 30도래요. 여기 몇 도지? 60도. 근데 이렇게 수직이네? 여기 몇 도야? 30도. 아, 굴절각 30도. 속력분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 그러네. 그럼 봅시다. 깊은 곳을 1이라 그러고 얕은 곳을 2라 그럴게. 그럼 1에서 2로 갈 때의 스넬의 법칙 굴절률은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는 사인 굴절각 R분의 사인 I. 얘 안 나왔어. 굴절률하고 파장 안 나왔어. 그럼 뭐만 하면 돼? V2분의 V1은 사인 R, 사인 30도분의 굴절각 입사각 사인 60이 아니라 45도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2는 몇이죠? 루트 2가 됩니다. 5번. 어렵지 않죠? 스넬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스넬의 법칙 공 쫙 쓰고, 나중에는 뭐 없는 건 안 써도 돼. 선생님이 여기서 파장과 굴절률도 그냥 다 써놓고 있는 거 대입했지만 결국에 있는 것만 쓰고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6번 볼게요. 6번 좀 어려워요. 좀 생각보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형으로 나와서 좀 헷갈린데요. 그래서 뭘 좀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계면, 그 다음에 원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법선. 그럼 여기서 입사각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가 A의 입사각, IA라 그럴까? 그 다음에 요렇게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B의 입사각, IB라고 할까? 그 다음에 얘는 각각 굴절각이 되겠죠. 그럼 파장은 한번 봅시다. A가 진행을 해요, A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래 가는 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 가는 거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위로 꺾였어, 아래로 꺾였어. 그래서 지금 아래로 꺾였죠. 여기 아래에 매질 2가 있어, 아래에 매질 1이 있어. 어디에 뭐가 있지? 지금 갈 때
매질 2가 아래로 있지 않아? 매질 2로 꺾인 거야? 매질 1로 꺾인 거야? 이거를요, 조금 헷갈려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냥 매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위로 꺾였냐, 아래로 꺾였냐? 에서 봤을 때 매질 1로 꺾이지 않아? 매질 2쪽으로 꺾인 거 아닌가? 매질 2쪽으로? 그럼 매질 2쪽으로 꺾였으면 매질 1에서가 빠른 거야? 2에서가 빠른 거야?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더 빠른 거 아닌가? 얘가 꺾인 방향이 저거를 어떻게 좀 보면 좋냐면 이렇게 얘가 매질 2가 있고요. 여기에 매질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꺾인 거잖아. 매질 2쪽으로 꺾인 거야? 매질 1쪽으로 꺾인 거야? 매질 2쪽으로. 항상 굴절은 어느 방향으로? 굴절은 느린 쪽으로. 그럼 따라서 2에서보다 1에서가 더 빠른 거고요. 그럼 파장은 2에서보다 1에서가 더 큰 거겠죠. A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V라 썼냐? 람다인데. B의 진동수는 1에서와 2에서가 같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다음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N 매질 2에서 1로 간대. 그치? 매질 2에서 1로 간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속도도 뭐도. 근데 이걸 A 측면에서 보면요. 사인 세타 A분의 미안. 잘못 썼어. 굴절각이 들어가야 되지. 사인 R분의 사인 I죠. 근데 이걸 A와 B에서 이거 두 개 값은 같아요. 그럼 따라서 A 측면에서 보면요. 사인 세타 A분의 사인 I A. 그다음 B 입장에서 보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I B가 되겠죠. I A, I B. 입사가. 근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를 구하랬거든.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는 사인 I A분의 사인 I B가 되는데 사인 I A는 이것분의 이거가 될 거고 사인 I B는 이것분의 이거가 될 거니까 요 가운데 이 빗면을 L이라 그럴게요. L. 그러면 사인 IA 분의 사인 IB는 어떻게 되냐면 L분의 T처럼 써졌냐? L분의 3D 분의 L분의 2D가 되니까 3분의 2가 나오겠죠.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면 안 되는데. 3분의 2일까? 1분의 3D. 1분의 3D. 미안 얘들아. 여기가 잘못됐네. 선생님 같이 실수하면 안 돼. 얘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얘는 사인 IB분의 사인 IA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사인 IB니까 L분의 2D분의 L분의 3D 따라서 2분의 3 이것이 맞겠죠? 미안. 이거 거꾸로 써가지고
열심히 필기했다가 다시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서로 다른 물질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를 나타낸 건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세타보다 세타 프라임이 작아요. 항상 얘가 원래 1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였으니까 속도가 어느 쪽이 더 느리다? i에서의 속도보다 2에서의 속도가 더 느리니까 이쪽으로 꺾였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1로 꺾였죠? 이쪽으로 꺾인 거지. 위에 쪽 이쪽으로. 따라서 i2가 i3에서보다 더 느리다.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은 굴절되는 되는 정도가 세타의 세타 프라임,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의 세타. 즉 뭐가 같냐면 여기서 꺾인 정도. 여기서 여기로 꺾인 정도가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랑 1과 3은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타가 2배가 되면 세타2 2배가 된다. 비율 1에 대한 2의 비율은 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사인 세타겠죠. 그럼 세타가 2배가 되면은 세타 프라임도 2배가 되나?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말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가 2배가 되면요. 사인 세타 프라임도 2배가 되는 거지. 각도가 2배가 된다고 각도가 똑같이 2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니은 틀리고요. 1에서 2로 진행할 때 속력은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7번에 4번. 8번 문제는 앞에서 2점에서 넘어갔었는데 굉장히 좀 쉬운 문제라 이건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